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필리핀에서는 가족의 날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필리핀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신 경우 거의 다 책상에 앉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은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금 나올 때는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집에서 그냥 분란이 많고, 그리고 이제 구박 비슷하게 당하고 해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서 작은 돈이나마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바로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기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그런 사정을 갖고 계신 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단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막 서둘러서 필리핀에 와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접으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 기술을 좀 배우시는 게 어떤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꼭 손에 기름을 묻히고 큰 기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다못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술,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뭘 잘 먹을까, 또 그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계층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이런 타겟을 잘 정하셔가지고 그런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안의 친동생이나 동기간들 중에서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이런 기술이 있다든지, 휴대폰을 잘한다든지, 이런 연고가 있으면 배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도움을 앞으로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생으로 돈을 갖고 와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데서 일을 하고 좋은 직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논산훈련소 왕고참이 실질적으로 전선에 투입을 하면은 실전 경험이 없어서 전선에 있는 쫄병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실전에서 숱하게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쳤던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없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돈만 있고 또 큰 돈도 아니고 한 번 실수만 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그런 다급한 사정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친절하게 또 웃으면서 또 마음 아프지 않게 알게 모르게 다 빼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정해서 한 몇 개월, 1년 정도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시되 그냥 왔다 갔다 시간 때우지 마시고, 내가 어떤 노하우를 내 손에 쥐고 있어야지 필리핀에 가서도 필리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이거를 꼭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키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소창업이라는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허가를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허가를.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다 그래도 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인이 자기를 돌봐주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가서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꼭 허가가 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도 돈 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하면은 직업도 같지만 저는 똑같은 필리핀 직장에서 일할 때 10,000페소 밖에 못 벌지만 30,000페소, 40,000페소를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면 저 사람 손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돌아간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창업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큰 거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소창업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워킹 비자를 일부러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워킹 비자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워킹 비자 오늘 신청한다고 내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관광 비자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내가 필리핀 사람한테 정확하게 도움을 주고 내가 정확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실력만 있으면은 누가 절대로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한국 사람이 관광 비자로 와 있다고 해서 필리핀 사람 돈 빌려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 관광 비자로 있으면서 왜 필리핀 사람 돈 빌려줬어? 이리 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력과 권한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미 백날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더미하고 관계가 아무리 그 앞에서 좋으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정확한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대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런 통화를 받고 또 중단했다 다시 녹음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또 상당한 분들이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금 받기 전에 이런 시간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생각은 없죠. 나이도 있고 무슨 밤문화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 보기도 참 그런데 무슨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하겠냐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다 있다. 그런데 필리핀에 와서 여자로 뒀다. 이러면은 그것이 손가락을 받는 행위가 됩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도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혼자다. 뭐 상처를 했던 이혼을 했던 하든 지금 혼자다. 혼자인데 필리핀 여자와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런 건 흉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돈은 있는데 기술은 없고 뭘 하자니 무섭고 결혼을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 와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봐줄 필리핀 여자, 좋은 여자, 그러니까 좋은 집안의 좋은 여자입니다. 좋은 집안의 좋은 여자라는 것은 부잣집의 부잣집 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그러면서 본인이 이 여자야말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결혼을 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담을 안 갖고 주변에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직전에 통화하셨던 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100스퀘어미터의 3층짜리 아파트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리고 연금을 계속 다달이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필리핀 사람 여자의 케어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필리핀에 재산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필리핀에 건물도 하나 있어. 작지만 건물도 하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신분, 처지면은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 부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저도 추천을 하지 않지만 필리핀에서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필리핀에 부인이 있고, 한국에 부인이 있고, 또 필리핀에 와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찝쩍거리고, 올 때마다 여자 바꿔서 막 자다 가고, 이런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도 상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이 필리핀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폐차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런 사람들은 차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물론 필리핀에 연고가 있고, 또 많은 또 필리핀 사람들이 폐차장에서 일을 합니다. 불법으로 취업을 해서. 관광비자를 갖고 와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죠. 2018년식 소나타를 내가 샀는데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한국 차들이라는 게 한번 들이받았다면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면 돈을 버는 겁니다. 폐차하면은 폐차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1,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1,200만 원에 그런 차를 사가지고 차 전문가들이니까 쇠톱으로 다 그걸 썰어냅니다. 뚜껑 이런 거를. 그리고 고철로 해가지고 필리핀을 보냅니다. 물론 그 자를 때는 다 넘버링을 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딱 갖다 얹어놓고 넘버대로 막 얹으면은 다 되게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판금이 안 되는 부분만 이제 페인팅이 안 된 그런 판넬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정식 부속이죠. 정품 부속을 사서 맞추고 나머지는 다 판금으로 안에는 합니다. 인건비 싸니까. 기계적으로는 고장난 데가 없는 차들이죠. 그런 차들은. 전기선 끌어지 이런 거에 다 갈아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쌀을 싹 다 고쳐가지고 페인팅을 다 마무리 지고
깨끗이 딱 해놓으면은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식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딱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차 사가지고 운송해가지고 고치는데 1,000만 원 들었다고 칩시다.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2천만 원에 판다도 1,000만 원 남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폐차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본금도 없습니다. 근데 기술이 없으면은 1억이고 2억을 갖고 와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국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표시 안 나게 딱 빼갑니다. 나중에 울고 불고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기술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꼭 그럼 자동차 기술만 있어야 되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새 대표적인 게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근데 필리핀 사람들 삼겹살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그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하도 그 연속국에서 삼겹살 먹는 걸 봐가지고 많이 눈에 익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말하는 식으로 인테리어하면 돈이 무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고기의 맛은 싸고 좋게. 필리핀 고기 싸니까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돈 안 들게. 그리고 한국식으로 해서 삼겹살이라는 거를 팔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굳이 더미를 안 세워도 되고 굳이 워킹 비자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다 안전하게 세무를 해가지고 다 수금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송 녹음을 몇 번을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연락이 오면은 저는 연락을 꼭 받습니다. 그리고 지루하더라도 상담을 충실히 해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와서 돈을 날리게 되는데 돈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장에서 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더 흠집이 없는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양아치 같은 사람들한테 털려가지고 연금 나올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녹음을 하게 된 동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게 됐지만 공교롭게도 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2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통화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요즘은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만 딱 노려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연금만 노리는 노인 사기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세상은 기가 막히게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미 퇴직한다 소리 나오기 전부터 노립니다. 요즘은 퇴직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주 친절하게 돼야죠. 굉장히 세상에 법 없는 이런 사람은 있으면 법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때 되면 챙겨주고 선물 보내주고 생일날 챙겨주고 이래가면서 아무 표시 없는 식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투자해라 소리 나오죠. 그런 예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오래 살아보십시오.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사기관도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다 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나고 밝혀져 갖고 언론에 또 보도돼 갖고 아 이런 게 새로운 수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를 안 보려면은 무조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막 기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지금 장갑을 짜는 기계가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 많습니다. 고물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구해서 장갑 짜는 사업만 해도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짭짤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되는 쪽의 기술, 그런 거를 찾으시고 또 한국하고 반드시 연관이 돼야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만 돌아간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다 뺏기죠 또. 그러니까 한국과 꼭 연관이 돼서 이 사업이 돌아가는 동안은 한국서 부품이 와야 된다든지, 한국 투자한 사람의 손이 가야 된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지만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돈 벌라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다 따라합니다. 그런 거 무지하게 겁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한국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 잘 되니까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듭니다. 야, 필리핀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놈하고 하지마. 내가 더 커. 이렇게 나올까봐 철저하게 보호를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만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보호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워킹 비자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로 있는 워킹 비자 그런 거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단속 나오면 일바따로 잡혀가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실력 있고 확실하면은 단속 당할 일도 없고,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 뭐 할 일도 없습니다. 저녁 때 딱 돈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 것이 해외 사업의 진면목입니다. 진면목.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만 명심하시고, 은퇴하셔서 그 연금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투자하란다고 해갖고 잘 알지도 못한 쪽에도 돈 꽂았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돈 꽂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들은 경험, 겪은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완벽하게 평가를 해서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돈 1,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제가 카페도 합니다. 다음에서. 카페 제 욕을 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받는 게 공짜가 아니고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게 빨리 가고 안정되는 길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혼자 하다가 또 뒤통수 맞고 뭐 이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힘들 내시고 그리고 꼭 기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